생일 케이크 초가 8개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크를 받을 아이가 없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소파에 앉아있던 준호가 사라졌습니다.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주는 그 자리에 혼자 남았습니다. 8개의 초가 차례로 꺼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연주는 이 생일을 1년 내내 준비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딸기 케이크, 반 친구들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쓴 초대장, 아이가 갖고 싶다던 레고 세트까지. 아이를 데려간 건 낳아준 엄마였습니다. 그 엄마는 1년 전 아이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전날 밤, 연주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도시 불빛이 물처럼 번졌습니다. 내일이면 연주에게는 가족이 생깁니다. 남편이 생기고 아들이 생깁니다. 낳지 않은 아들이, 서연주는 38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늦은 결혼이라 했지만 연주는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다 김도혁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도혁은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지 1년 됐고 아들이 있다고. 아이 이름은 준호. 7살이라고. 연주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아이가 있는 남자. 그것도 아직 어린. 그런데 도혁이 말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를 두고 떠났다고. 새벽에 짐을 싸서 나갔고 그 뒤로 연락이 없다고. 준호는 한 달 동안 밥을 먹지 않았다고. 연주의 마음이 움직인 건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지 않은 아이, 왜인지 그 아이가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사 온 첫날, 준호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 연주 이모야? 반갑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주는 문 앞에 귤 2개를 놓고 돌아왔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귤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첫날의 전부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가까워지려 하지 말자. 기다리자. 준호에게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낯선 여자가 아빠와 같이 살게 됐으니까요. 아이 마음이 당연한 겁니다. 도혁은 저녁 식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준호가 먹지 않겠다고 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나왔습니다.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연주가 떠준 국을 받았습니다. 뭐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연주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가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레고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거 어디다 놓아요? 연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방 책상 위에 놓아도 되고 거실 선반에 놓아도 돼.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사라졌습니다. 연주는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손에 비누 거품이 하얗게 묻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대화가 연주에게는 커다란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서 연주는 준호의 생활 패턴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은 태권도, 목요일은 피아노, 파란 컵에 우유를 따라줘야 한다는 것, 당근은 깍두기보다 볶음이 낫다는 것. 그런데 연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1년 뒤 생일날, 모든 것이 흔들릴 거라는 걸 청소를 하다 발견했습니다. 준호의 책상 서랍 맨 안쪽, 낡은 공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연주는 처음에 그냥 넘겼습니다. 아이의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공책이 반쯤 펼쳐진 채로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집, 노란 해, 그리고 세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그보다 더 작은 사람. 가족이었습니다. 연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림 아래에 준호가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디 갔어요?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아빠는 안 울어요? 나도 안 울어요. 근데 밤에는 울어요? 날짜를 보니 준호 6살 때였습니다. 엄마가 떠나고 2달 뒤였습니다. 연주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한참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이들 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멀었습니다. 연주의 코끝이 시큰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연주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간식을 내놓았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준호가 사과 한 조각을 집어 먹더니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모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연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밥하면 태우거든. 그래서 내가 도와주러. 준호가 피식 웃었습니다. 짧은 웃음이었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의 진짜 웃음을 본 게, 그 뒤로 연주는 더 많이 신경 썼습니다. 준호가 어떤 음식을 남기는지, 어떤 과목 숙제를 힘들어하는지, 어떤 친구 이야기를 하는지, 학교 가방을 열어서 알림장을 보고 선생님 메모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은 준호의 수첩에 덤마 전화번호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번호는 없고 제목만 있었습니다. 연주는 그 메모를 다시 수첩 사이에 끼워 두었습니다. 없는 척, 보지 못한 척. 도혁에게는 묻지 않았습니다. 전처 이야기는 도혁이 먼저 꺼내지 않으면 연주도 꺼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도혁의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잠들고 나면 혼자 핸드폰을 보면서 멍하니 있었습니다. 연주가 물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연주는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더 큰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날따라 우산을 가져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연주는 준호 학교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비가 와서 하교를 못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도혁은 회의 중이었습니다. 연주는 우산 2개를 들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학교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부모가 데리러 왔는데 준호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주를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연주가 우산을 펴서 준호에게 씌워줬습니다. 괜찮아. 빨리 가자. 준호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걸었습니다. 우산 안에서 빗소리가 가까웠습니다. 공원을 지날 때 준호가 물었습니다. 이모는 엄마야? 연주는 잠깐 멈췄습니다. 질문인지 확인인지 몰랐습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이모는 이모야. 준호 아빠 부인이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이모가 내 엄마야? 연주의 심장이 이상하게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연주가 말했습니다. 준호가 원하면 이모라고 불러도 되고 다른 말로 불러도 돼.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엄마라고 할게요. 그날 저녁 연주는 혼자 울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기쁨인지 슬픔인지 모를 눈물이었습니다. 그 뒤로 준호가 달라졌습니다. 학교에서 오면 연주를 먼저 찾았습니다. 오늘 뭐 먹어요? 숙제 도와줄 수 있어요. 이 단어 무슨 뜻이에요? 질문이 많아졌습니다. 연주는 하나씩 다 답해줬습니다. 저녁에 같이 책을 읽었습니다. 준호가 연주 무릎에 기대서 잠들기도 했습니다. 도혁이 그 장면을 보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딱 2마디였지만 연주는 알았습니다. 도혁도 마음이 놓였다는 걸? 그런데 그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조금씩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가방 안에서 쪽지가 나왔습니다. 연주가 볼 수 없게 준호가 빼앗았습니다. 연주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쪽지가 무엇인지 연주는 이미 느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아이에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뒤, 그 느낌이 맞았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박미령이 나타난 건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연주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 차려입은 여자였습니다. 구두 굽이 높았습니다. 연주를 보더니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주 씨예요. 물음이 아니라 확인이었습니다. 연주가 멈췄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호 엄마예요. 박미령이라고 합니다. 연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장바구니 손잡이가 손에 파고들었습니다. 집에서 차를 끓였습니다. 박미령은 거실 소파에 당연하다는 듯 앉았습니다. 연주의 집인데 박미령이 주인처럼 보였습니다. 박미령이 말했습니다. 준호 많이 컸겠네요. 보고 싶었어요. 연주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준호는 지금 학교에 있어요. 박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기다리면 되죠. 연주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1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도혁 씨한테 연락할게요. 박미령이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도혁 씨한테는 이미 연락했어요. 그분도 알고 있어요. 저 오는 거? 연주의 찻잔 쥔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박미령이 차를 마시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를 데려가려고요? 엄마가 곁에 있어야죠. 연주가 말했습니다. 그건 준호가 결정해야 하는 문제예요. 박미령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8살짜리가 뭘 결정해요? 친권은 저한테 있어요. 그날 밤 도혁에게 물었습니다. 도혁이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령이 양육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법적으로 친모니까 권리가 있다고. 연주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도혁이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연주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모르겠어. 아직은. 1년을 같이 살아온 아내한테 모르겠다고 합니다. 연주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박미령이 입술을 댄 찻잔을 씻지 않고 싱크대에 뒀습니다. 새벽에 그 찻잔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박미령이 돌아온 진짜 이유가 뭔지. 아이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걸 연주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박미령의 진짜 이유를 안 건 법무사를 통해서였습니다. 도혁의 회사가 어렵다는 건 연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법무사가 연주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혁 씨 명의의 부동산과 사업체에 대해 박미령 씨가 이혼 위자료 추가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당시 합의서에 빠진 항목들이 있다고. 그리고 양육권 변경을 지렛대로 쓰고 있다고. 연주는 카페 의자에 앉아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 잔이 흔들렸습니다. 양육권. 아이를 무기로 쓰고 있었습니다. 준호를 데려가겠다고 협박해서 도혁에게서 돈을 받아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연주의 목이 막혔습니다. 집에 와서 준호 방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혀를 살짝 내밀고 집중하는 얼굴. 연주는 그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엄마가 자기를 정말로 원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걸?
아빠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다는 걸? 연주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도혁을 다그쳤습니다. 왜 숨겼냐고. 도혁이 말했습니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고. 연주가 말했습니다. 준호는요? 준호가 이 상황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는 거? 도혁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연주 옆에 왔습니다. 엄마 만나도 돼요라고 물었습니다. 박미령이 준호에게 직접 연락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연주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어? 그건 준호가 결정해. 준호가 말했습니다. 근데 엄마가 저 데려간다고 했어요? 연주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만나면 저 안 돌아와도 돼요?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연주는 알았습니다. 아이도 두려운 것입니다. 엄마가 반갑지 않다는 걸?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걸 아이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는 어디도 안 가도 돼. 준호가 눈물을 삼켰습니다. 연주도 삼켰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지키려면 연주가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까지 한 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생일 전날 밤. 연주는 케이크 초를 세고 있었습니다. 딸기 케이크 위에 초 8개를 꽂으면서 연주는 생각했습니다. 이 초를 준호가 불 수 있기를.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길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도혁이 변호사를 선임했고 박미령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박미령은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왔다가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연주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아이 엄마가 정말로 아이를 원했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준호는 박미령이 물러났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오더니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준호야. 나야. 밥 먹어야 하잖아. 오늘 준호가 좋아하는 제육볶음이야. 한참 있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연주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준호 손을 잡고 식탁으로 데려갔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는 왜 간 거예요? 연주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러나 연주는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지금은 준호 곁에 있기 어려운 상황인가 봐. 근데 그게 준호 잘못이 아니야? 절대. 준호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연주가 준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준호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준호가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밥숟가락을 든 채로. 연주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한참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도 연주의 등에 손을 올렸습니다. 조그만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케이크 초를 다 꽂고 나서 연주는 준호 방 앞에 섰습니다. 문 아래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일 생일이네. 설레지 않아. 안에서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응. 연주는 그 한 글자에 모든 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박미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박미령의 전화는 짧았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생일 축하해. 밖에 있어? 잠깐 나올 수 있어?
준호는 연주를 봤습니다. 연주는 준호를 봤습니다. 잠깐 둘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모. 저 잠깐. 연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가봐. 괜찮아. 준호가 신발을 급히 신고 뛰어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연주는 혼자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케이크 초가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졌습니다. 연주는 끄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었습니다. 타다가 꺼지는 걸 보았습니다. 방 안이 조금씩 어두워졌습니다. 8개의 불꽃이 모두 사라지자 촛농만 하얗게 굳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박미령은 없었습니다. 준호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현관에 서서 연주를 바라봤습니다. 연주가 말했습니다. 들어와. 준호가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앞에 서서 케이크를 봤습니다. 초는 다 꺼져 있었습니다. 촛농이 녹아내려 케이크 위에 굳어 있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다시 갔어요. 연주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연주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이모. 초 다시 켜도 돼요? 연주가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서랍에서 라이터를 꺼냈습니다. 녹다가 남은 초 심지가 아직 있었습니다. 연주가 하나씩 불을 붙였습니다. 8개의 작은 불꽃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준호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연주도 앉았습니다. 둘이 마주봤습니다. 준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소원을 빌었습니다. 연주는 어떤 소원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불을 껐습니다. 8개의 초가 한꺼번에 꺼졌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준호가 연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모. 나 이모가 좋아요. 연주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웃었습니다. 나도 준호가 좋아. 준호가 케이크를 잘라 연주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아이가 어른에게 케이크를 먼저 주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혁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연주와 준호가 레고를 조립하고 있었습니다. 도혁이 구두를 벗으면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웃어?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내가 소원 빌었는데 이루어졌어요. 도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준호가 말했습니다. 비밀이에요. 연주는 레고 조각을 끼우면서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문 앞에 귤 2개를 놓았습니다. 그 귤이 사라진 걸 발견했을 때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건 그런 것인지도 모릅니다. 피가 아니라 귤 2개와 우산 하나와 생일초 8개로 만들어지는 것인지도.